우리 세종대왕님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한데요. 어마어마한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소도 안 했네. 소. 아, 소까지 소는 있습니까? 어린애들한테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당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고아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안 좋거나 먹고 살기 힘들면 요즘도 그래서 막 아이들 막 버리고 해서 사회 문제 생길 때도 있잖아요.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네. 그거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법안 올렸는데 왜 아직 그게 안 됩니까? 그게 지금 계류 중이에요. 계류요? 계류 맞나? 그 PC방 다 없애야 돼요. 그 애기 놓고 PC방에서 게임하는 인간들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 주세요. 근데 무슨 법을 계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저한테 질문하는 자리 아닙니다, 증인. 저희가 질문을 저희가 예. 하는 자리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 제가 카톡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버려진 아이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어허. 빨리 애들이 누군가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버린 자를 찾아 고발을 하면 오. 국가에서 그 고발한 사람을 포상해 줬어요. 아유, 좋습니다. 저 사람이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줘서 고발하면 국가가 네가 그걸 찾아냈어? 하면서 포상을 해준 거죠. 이거를 관청에 있는 관료들에게 아이들 버리는 부모를 찾아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거를 샅샅이 수사할 그러네. 정도까지 공무원이 하겠어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네 가까우고 어느 동네 어느 블록을 갔더니 거기 애가 버려져 있는데 이건 누가 버린 거야? 그걸 누가 탐문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누가 애를 뱄었는데 갑자기 애가 버려졌네? 그러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인센티브 구조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누가 입양해서 키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원 의료기관입니다. 이 재생원에서 항상 아이들을 관찰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먹을 것을 넉넉히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도록. 국가에서요? 국가에서요. 국가 재정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쓰고 뭐 어린애한테 쓰고.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우리 세종대왕님이 다스리던 그 조선 당시에 그럼 경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자원이 필요하죠. 자원. 그래서 세수가 필요하고 그 당시엔 세수라든가 국가의 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당시 산업은 뭐밖에 없어요. 농살. 맞습니다. 농업밖에 없죠. 음. 그래서 토지 제도를 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토지 이 제도. 토지를 국가에서 직접 직영하는 그러니까 직접 재배하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의 녹봉을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왕실 집안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관청에서 또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사유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걸 명확하게 집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제도 개편해서 방금 이 좋은 일에 쓸 돈들을 마련할지가 중요한데 원래 이 왕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두 분 의원님이야 정말 저 지역구에서 설득해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비례대표요, 비례대표. 네. 비례였어요. 화곡동 비례대표예요. 화곡동 최수종입니다. 네. 자, 그 당시 왕은 그렇게 민심을 막 들여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왕인데 내가 토지를 이렇게 해라 하면 끝나는데 세상에 전 국민 투표를 합니다. 어허, 어떻게 네? 민주주의예요? 토지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로 전국적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5개월에 걸쳐서 무려 5개월에 걸쳐서 국민 투표로 민심을 확인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딱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개월이나 걸려요. 저기 함경도 가고 그렇습니다. 제주도 가고 이러면 시간이 좀 맞습니다. 걸렸다. 직접 찾아가서 관료들이 관료들을 다 파견한 거죠. 가서 민심을 듣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 다 체크해서 투표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 투표를 바탕으로 이걸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미처 빠뜨린 게 있는지를 다 보고 토지 개혁을 개혁하고 그 개혁했었을 때 중심에 놓여진 게 왕실의 토지를 일부 축소했어요.
네. 자기 일가 친척들의 토지를 일부 뺏은 건데 우리 수양대군 아시죠? 수양대군 알죠?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습니다. 그렇지. 그 수양대군도 그때 50결 정도 되는 토지를 뺏겼습니다. 세종대왕한테. 50결이면은 뭐 줄무늬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꽤 되는 양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히 흉년이 있거나 재정이 힘들어졌을 때마다 왕과 왕의 직계 자손들의 재산을 축소해서 이렇게 나눠줬던 기록들이 참 있죠. 대단합니다. 따라 배우세요, 가규현. 박 의원님. 자기 뱃속만 박 채운다고 의원님, 네. 어떻게 재산 수령하실 겁니까? 한수 하세요, 한수. 삼성전자 다 물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뭘 환수합니까? 지금 이미 다 환수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환수가 한참 됐어요. 이재용한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해야지. 정말. 네, 계속해 주세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 의원님들도 의정 활동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표를 더 얻겠지 하면서 의정 활동 하시는 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야, 저희 지금 졸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민심을 얻고 내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생기겠지 이런 게 있을 아,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 업이에요, 그 네. 사람들은. 그럼요. 네. 그런데 정말 진심이었구나 이 사람은 그걸 알게 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탁살이 돋아요. 그거 확인한다고 했죠. 저기 확인했어요. 네. 네. 손 닿으면 안 되니까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긁어봐요. 제가 이 양반 이 양반이 앙구일구라고 아세요? 네 여기서 또 자, 정답 맞춰봅니다. 정답. 양부일구. 네, 양가 부모님 네, 일정하게 네. 구정에 찾아뵙는다. 정답 상품 드려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이 청문회는 상품도 주네요. 명절 때 시댁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를 일정하게 해라 이런 거 이런 제도 그럼 많죠. 공평하게 해라. 그렇지. 네, 시댁과 뭡니까? 오목한 모양의 해시계를 말해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시간을 아는 건 왕의 권한이었고 그 시간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경복궁 안에서 막 종을 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왕이 알려주는 지금이 자시구나 묘시구나 뭐 이런 것들 그 왕의 권한이었는데 왕이 보니까 농사가 정말 작황이 잘 되려면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지인지 지금이 예를 들어서 무슨 하동할지인지 뭐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춘분인지 추분인지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심어야 되는구나 몰랐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력의 기능과 시간의 기능을 같이 하는 이 오목 해시계라고 해서 시계의 기능만 있다고 오해들 하시는데 이거 달력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거를 어디다 설치해놨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종로 한복판에 설치해놨어요. 와. 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전에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감이죠. 감으로. 이쯤 되면 개나리 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네. 파종하자. 네, 그런 거죠. 야 이제 설이 내리니까 이제 추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야 개판이구만 농사가. 자, 그런데 정확한 계절적 시점으로 과학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게 이건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알려줄 테니 나를 고마워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니들이 편하게 봐라.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면서 종로 한복판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대단하시네 생각할 텐데 그 볼 줄을 모를 텐데 곽 의원님 어쩌다가 질문다운 질문을 합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네요. 날카로움을 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곽 의원님이 볼 줄 모른다는 건 그 양부일구가 복잡하니까 그걸 볼 줄 모른다 그 의미셨을 거예요. 그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종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이게 다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죠. 은근 잔소리 하시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안에 찔리는 사람 많으니까. 네. 우리 첫 방송 하는데 한 달 무슨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했더니 오늘 이거 준비하는 증인 그것도 얼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지 모르는. 우리 박 의원님이 하신 거죠? 맞아. 그렇습니다. 제가 다 꼬깃꼬깃 접었어요. 네. 자, 진심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당시 양부일구를 만들었었을 때는 한글 창제 전이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글을 읽게. 글을 못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부일구에서 시간을 한문으로 체크하면 한문을 못 읽잖아요. 아하. 양반들만 좋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표시하는 걸 지금으로 따지면 이모티콘으로 표현해요. 어허. 카카오가 여기서 나왔어요 벌써? 그러네. 쉽게 얘기해서 아이. 거북이, 어. 원숭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같은 그거를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야. 한자를 만져봐요. 모르는데 오 진짜 소름. 몰랐죠? 네. 거 봐요. 아, 진짜 소름. 치킨, 끼쳤네. 치킨. 오. 그다음 놀라운 거. 이 양부일구가 그래도 좀 등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해를 이렇게 그 그림자가 비춰야 되니까. 네, 사이즈가 저희도 좀 뭔지도 커야죠. 압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설명이 그.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걸 이렇게 보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게 계단을 만들었어요. 이야.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 대단하죠. 그 당시에는 왕이 배려를 하는 게 네. 지금과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배려 좀 하세요 각 의원도. 오늘 지금 하는데 늦게 오고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에? 지금?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네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저 우리 그 증인 우리 세종대왕님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한데요. 어마어마한 정력왕입니다. 그 계속하세요. 뭐 어디 멈추지 마세요. 어디 뭐 비타민 출연하셔서 확인하신 거예요? 이거? 아, 여기 이제 이게 쓰러지는데. 그거 지금 손으로 쓰러뜨린 거 아니죠? 참 고기 많이 먹는 분들은 정력이 좋습니다. 네. 정력왕이다. 정력왕이다. 아, 이 점은 뭐 저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드네요. 왕이요? 제가 왜 이분의 대변인지 감 오시죠? 자, 아 그래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 주세요. 조선시대 정력왕 랭킹 순위가 있어요. 랭킹 순위가 있어요. 예. 그 랭킹에 네. 어떻게 뭐 저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조선시대. 저 조선에서 왔어요. 그렇네요. 거기가- 조선에서 왔군요. 뭐 같은 조선이긴 아, 하네요. 네. 별구대예요, 별구대. 그래서 유대요. 아, 그래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정력왕 순위는 자손이 많은 순서로 뽑았습니다. 아. 왜냐면 그게 이제 비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 랭킹 1위. 1위. 갑자기 청문회에서. 잠깐만요. 자, 3위부터 발표. 3위부터요? 3위부터 가겠습니다. 진행 잘합니다. 짜릿하게 갑니다. 네. 3위부터. 자, 3위. 조선시대 왕 중에 3위. 3위. 선조 25명. 자식이 25명. 25명입니다. 와, 25명. 자, 그리고 2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종 28명. 성종 28명. 네, 앞에 이름부터가 일단 성이 들어가요. 성종. 와, 살벌합니다. 28명. 대망의 1위는 바로 세종의 아버지. 세종. 태종입니다. 태종이에요. 네, 아버지의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세종도. 태종이 29명. 자식이 네, 29명. 태종.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세종이 역대 랭킹 5위, 22명입니다. 22명의 자녀. 네, 4등은 정종이고요. 23명이고요. 안타깝게 한 명 차이로 놓쳤네요. 그러네. 22명. 근데 우리 세종대왕님이 아까 우리 증인께서 초반에 세종대왕님이 낮과 밤을 지새우면서 일만 하고 책만 봤다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만들었는지 이거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뭐 그거는 저도 잘 잠을 쪼개가면서 잠을 쪼개가면서 잠을 쪼개가면서 네. 그 시간 쪼개는 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뭐 금방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급하면 금방 되잖아요. 네. 박 의원, 그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갑시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이거를 중국어 관련 책자를 많이 보시냐라고 지금 물어보니까 자신감 있게 나는 한글을 창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애둘러서 그 답변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뭐 공부를 하는 거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는 중국을 대국으로 우리가 섬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하. 그때가 보니까, 명나라 때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 황제가 쓰는 글자와 중국 그 어떻게 보면 형님의 나라에서 쓰는 글자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글자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 이거는 그 충에 또는 효에 어긋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관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이게 또 위정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그 지식과 자신이 아는 그런 거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죠. 하하. 아, 그게 권력이니까.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을 많이 깨우쳐서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거를 원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쉬운 글을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백성들도 읽고 쓰게 만들겠다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반대할까봐 바로 이렇게 조용히 추진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천지개벽할 제도적인 변화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한글도 손꼽힌다. 한글이 제일 손꼽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개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이제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도 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반대가 있는데. 계속 있었죠. 네. 계속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조졌습니까 그 친구들? 그 의원이 그 품위를 지키세요 지금. 아니 반대를 하니까 그렇죠. 조졌다니요. 그러면 좀 적셨겠죠. 뭐 하여튼 이게 단기간에 된 건 아니고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의 어떤 집행과 노력들로 인해서 됐고 사실 이거 한글이라는 게 아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로 그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았을 텐데 워낙 손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 그래서 그 뒤에 자발적으로 또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뭐 이제 좀 제가 마무리. 저 지금 빨리 항태국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 짓죠. 그래요. 네. 유식한 표현을 빌려 쓰자면 훈민정음은 뭐 한계 효용이 이게 최종한다 이런 표정이 있어요. 또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한계 강의원. 효용이 체증한다 이런 뭐라고요? 표현을 씁니다. 한계라고요? 네. 한계 효용이 체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 모르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 뭐 우리 증인은 그래도 가만 게임 좀 기시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면 쓸수록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써먹었네요. 공부해서. 그거 오늘 하나 딱 준비하셨죠, 강의원? 그것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청문회 첫 번째 주인공인 세종대왕 우리 증인의 정말 다양하게 또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인싸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분은 인정. 동의해요? 아, 동의하고요. 네, 이분 인정 안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인싸들 다 등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여기서 첫 번째 주인공 세종대왕 인싸로 임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정회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